오늘 데미안 이야기 재밌게 해봅시다. 헤르만 헤세님이 워낙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안 좋아하려고 해도 책을 읽으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쵸? 10대, 20대, 30대, 40대 뿐만 아니라 1년 뒤에 읽어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책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통 책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잖아요. 특히 헤르만 헤세도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이 소설 속에 담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작품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저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 저자의 삶도 또 파란만장합니다. 역시 예술가의 삶은 녹록치가 않아요. 독일의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헤르만 헤세는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휴머니즘, 평화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했는데 14살 때 시인이 아니라면 난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서점에서 일하면서 시랑 작품을 썼대요. 그 시집이 첫 시집인데 낭만의 노래라는 시집이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헤르만 헤세는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제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였거든요. 평화주의자니까 당연히 전쟁을 반대를 했겠죠. 전쟁을 반대했는데 전쟁의 유일한 효용은 바로 사랑은 증오보다, 이해는 분노보다, 평화는 전쟁보다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전쟁을 일으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랑, 이해, 평화가 증오, 분노, 전쟁보다 고귀하다는 걸 우리가 더 한 번 더 아는 것밖에 없대요. 전쟁의 좋은 점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 우리 너무 멋있는 생각이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을 독일 군국주의가 일으켰잖아요. 독일에서 일으켰고 또 히틀러가 통치하던 이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니까 독일은 이 전쟁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이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전쟁하지 말자라고 반대를 하니까 온 국민과 이 나라 자체에서 매국노? 배신자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의 책이 독일에 판매, 출판 금지를 당하게 돼요. 근데 또 힘든 일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온 나라와 국민이 자신을 비난하는 와중에 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헤세의 부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막내 아들도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헤르만 헤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을 만납니다. 칼 융에게 헤르만 헤세가 심리 치료를 받는데 실제로 이 책에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신 분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40 넘어서. 이 데미안 소설 혹시 읽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데미안이나 싱클레어가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 또한 소설과 헤르만 헤세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는 헤르만 헤세의 삶을 통째로 넣어놓은 진짜 피와 살로 쓴 글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전율이 흐릅니다. 이 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카프카 했을 때 카프카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삶이 그대로 작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 소설을 읽는 재미가 2배, 3배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데미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 주인공이 10살 때부터 군대를 갔던 20살 정도 때까지의 10년의 기간, 그 기간을 회상하는 글이에요. 회상하면서 시작하는데 부유한 기독교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 1장의 제목이 2개의 세계예요. 본인의 집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혜롭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선의 세계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정부라든지 그런 존재들의 다른 삶은 악이었던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하여 있는, 맞닿아 있는 그 세계에 있다고 인지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점이 싱클레어는
맨 처음에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나는 선으로 갔다가 악으로 갔다가. 근데 저 악은 두려운 곳, 무서운 곳,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경을 하거든요. 싱클레어가. 싱클레어는 부유한 기독교 가정이니까 귀족의 사립학교에 다녔고 공립학교에 다니던 프란츠 크로머라는 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진이랑 우연히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했던 싱클레어는 이렇게 악의 세계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싱클레어에게 생긴 변화가 뭐냐면 아버지의 꾸중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한테 혼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는데 이제는 아빠한테 꾸중 듣는 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츠 크로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학교에서 카인과 아벨 수업을 듣다가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데미안이 나오네요. 제목만 보면은 데미안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건 에밀 싱클레어거든요. 근데 데미안이 계속 등장하진 않아요. 처음에 잠깐 등장했다가 나중에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뜨문뜨문 나오거든요. 왜 제목이 데미안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데미안 해석 얘기하면서 나눠볼 거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데 카인이 죄악을 저질렀고 아벨이 선한 존재인 거죠. 근데 데미안이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죠. 카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해서 너무 훌륭해서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를 악마로 얘기를 한 거다. 싱클레어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나요.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인생의 첫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데미안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딱 알게 되면은 부정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사람은 그냥 계속 알고 있던 대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하니까 싱클레어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불편해서 데미안을 피해 다니는데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란츠 크로머가 이마르크 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누나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나 너 누나 사귀고 싶다. 데리고 와라. 이런 협박을 받는데 그때 싱클레어는 너무 또 당황하는 거죠. 데미안이 그걸 보고 지원 사격을 나갑니다. 갑자기 데미안이 나타난 뒤로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데미안이 크로머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근데 어떻게 처리한 건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상상력을 자극해요. 데미안이 도대체 프란츠 크로머에게 뭐라고 했길래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피하지? 무서워하지? 때렸나?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싱클레어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데미안과 헤어지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상급 학교에 갔을 때 집을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사춘기가 왔겠죠. 그런 것들이 오면서 타락을 하게 돼요. 술에 쩔어 살고 이런 상황이 된 싱클레어를 빠져나오게 해준 존재가 또 나타나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데미안일 것 같지만 이번엔 데미안이 아니라 어떤 여자예요.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를 베아트리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림을 막 그려요.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다 그리고 보니까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데미안 같은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타락한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싱클레어가. 근데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게 베아트리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데미안이었던 거죠. 아, 데미안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꿈을 꾸는데 굉장히 유명한 꿈이죠. 새가 진흙 같은 그런 거에 갇혀서 못 나오고 빠져나오려고 막 파닥거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 새가 어떤 존재일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 새 그림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붙입니다. 답이 와요. 이 답 여러분 다 아시죠? 이쪽 집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게
핵심이죠, 거의. 아브락사스, 신이면서도 악인. 처음에 싱클레어는 선과 악의 세계를 구분하잖아요. 우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누나들은 선한 것, 크로머는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굉장히 했는데, 사실 그 양쪽 다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아브락사스,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브락사스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또 우연히도 시내를 산책하다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딱 매료돼서 매일 가서 들어요. 근데 오리간 연주자와 친해지게 되는데 그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친해지는 계기가 뭐냐면 그 피스토리우스는 아브락사스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배우고 존경하고 이러던 와중에 피스토리우스가 어느 순간엔 너무 싱클레어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내용도 진부하고 너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어느 날은 듣다가 당신 이야기 구닥다리 같아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싱클레어는 너무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둘의 관계는 끝이 나죠. 또 데미안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데미안이 자신의 집으로 싱클레어를 데리고 가요. 집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고 반합니다. 사랑에 빠져요. 친구 엄마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고? 저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키가 크고 거의 남자에 가까운 여인의 자태를 한 아들을 닮은 어머니다운 표정을 가진 엄격한 표정을 한 깊은 정열을 지닌 아름답고 매혹적인 예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악마인 동시에 어머니인 운명인 동시에 연인인 바로 그 여인이었다 라고 하거든요. 에바 부인이 키가 크고 거의 남자에 가까운 여인의 자태를 했대요. 근데 예쁘지만 접근하기 어렵고 악마인 동시에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사랑은 양쪽 다였다 라고 했잖아요. 희열과 공포, 남성인 동시에 여성인 것의 뒤섞임, 성스러운 것과 추악한 것의 뒤섞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는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땐 추악하잖아요. 그런 것들인 거죠. 남성과 여성, 뭐 선과 악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라진 그 상태. 그 상태가 에바 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에바 부인은 아예 아브락사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 그걸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데미안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나이도 가늠할 수 없고 어른인지 어린인지 알 수 없고 공존하는 존재를 데미안과 에바 부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에바 부인과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3명에서 굉장히 잘 지내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싱클레어도 전장에 투입이 되는데 포탄이 날아와요. 포탄에 맞아서 다치는데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데미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폭탄을 맞는 장면이 정말 시적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저는 항상 마지막 읽으면 거의 또르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스폰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데미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네 안에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울 위로 몸을 굽히면 데미안과 똑같은 내 친구이며 지도자인 데미안과 똑같은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또 제목이 데미안이잖아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인가? 똑같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데미안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싱클레어 안에 또 다른 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또 나만의 답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데미안이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는지, 귀인이었으면 좋겠는지, 내 안에 또 다른 자아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답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진짜 데미안 이 싱클레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였나. 근데 제목이 데미안이잖아요. 싱클레어였어야 되는데 싱클레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인 데미안
이 제목인 것도 그렇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저도 처음 읽을 때는 뭐였냐면 이 싱클레어가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이런 걸 깨어나와서 자유를 찾는다 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읽을 때는 내가 이 집의 온실의 화초였던 내가 이 온실을 깨고 자유를 찾아 나온 이 내 모습과 연결이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새가 알을 깨기 전에 새는 선과 악을 구분짓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짓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상식 안에 있던 존재였다면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아브락사스에게로 날아가잖아요. 선과 악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인 것이고, 진짜 사랑은 이 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악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과 악이 공존해서 완성되는 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사랑한 것도 알을 깨고 나온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사랑하면서 조금 완전해진 거죠. 데미안이 딱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목표는 나에게로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개인을 위한 진정한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 그것 한 가지였다라고 책 속에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게 이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가능한 거죠. 나에게 이르는 길로 가는 그 방법이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사랑하는 것. 에바 부인을 사랑하듯이 저는 이게 완전 핵심이라고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데미안 속에. 그리고 이거 이후에 3년인가 4년 뒤에 쓴 책이 시타르타거든요. 제가 시타르타가 제 인생책인데 데미안을 쓰고 시타르타 쓰는 그 사이에 인도를 다녀와요. 인도에서 겪었던 일들이 담겨져 와서 시타르타를 쓴 건데 그 안에는 또 더욱더 깊이 있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서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타르타를 읽기 전에 데미안을 읽고 시타르타를 읽으면 그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